한국이 망하지 않나 안 망한다. 사실 한국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네. 그건 어쨌든 인간은 살 거니까 네. 나라는 바뀌더라도 네. 살아남을 건데 그 이상의 언덕 지역이나 네. 그 언덕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같은 것은 사실 네.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 얘기입니다. 네네. 박사님이 그 서울 외곽 집값의 폭등을 이해하려면 서울의 선을 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선이랄까 교통망을 보라는 거죠. 결국엔 교통. 말씀드린 15분 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속도로냐 네. 열차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열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장기적인 얘기고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도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계속 평지 15분이 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열차에서 내려서 예. 평지에서 15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역은 아마 불멸일 것이다. 도보 15분이다. 예, 도보 15분. 거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국이 망하지 않나 안 망한다. 사실 한국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네. 그건 어쨌든 인간은 살 거니까 네. 나라는 바뀌더라도 네. 살아남을 건데 그 이상의 언덕 지역이나 네. 그 언덕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같은 것은 사실 네.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 얘기입니다. 네네. 그 이유의 근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하셨던 일본의 사례 때문에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에서도 이미 지방에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계신 분들은 놓칠 수 있지만 원래 변화는 경계에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역세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렇죠.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역세권 사람 모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일본 가보면 정말 뭐 다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지하철이 뭐 그렇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도 그만큼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울 수도권은 열차를 떼놓고는 사실 생활을 생각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곳이에요. 도로보다는 이제 지하철이 뚫리고 네. 그리고 요즘에 경전철이 뚫리면서 네. 사실 아까 잠깐 나왔던 동북 지역도 네. 우이 경전철이 뚫리면서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양동이라든지. 네네. 그 지역 가보면 최근에 변화가 눈부셔요. 그 전까지는 저소득층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좀 여러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심해서. 네. 하지만 서울은 철도와 함께 네. 살아가고는 이게 저도 이게 뭐 제 나이대가 아마 지하철을 뭐 많이 이용하면서 커왔던 세대일 텐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타고 그렇죠. 다녔던 것 같은데 2030, 40 이 세대들은 뭐 특히 서울은 차 가지고 다니면 좀 더 힘들고 그렇죠. 시내라면. 네, 주차도 안 되고 하니까 뭐 당연히 지하철 타고 그렇죠. 어떤 맛집을 가도 뭐 지하철 가까운 데 가고 하는데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작동하는 게 이 철도에서 15분 거리 안쪽에서는 불멸할 것이다. 수도권 전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대서울의 동쪽 끝이라 보는 춘천과 원주의 운명이 갈라지는 건데 네. 춘천은 전철이 들어가고 네. 원주는 안 들어가서 네. 거긴 열차라서 네. 그게 앞으로 춘천과 원주 운명을 바꿀 것이다. 다만 물론 춘천까지는 사실 좀 약간의 어폐는 있는 것이 네. 너무 열차의 텀이 길어요. 열차의 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GTX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GTX를 요즘 가보면은 예정지들이 값이 엄청 뛰고 있거든요. 아파트 1력씩 뛰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기대만큼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는 중립적 또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이게 일단 대심도라서 내려가는데 힘들고 네. 50m 이하 내려가죠. 네. 토지 문제로. 네. 그리고 간격이 30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제약시 2호선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GTX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출퇴근 시간은 아무래도 배차 간격을 좀 물론 하겠지만 줄이겠지만. 그 시간 끝나고 뭐 오전 9시 이후에는 네. 배차 간격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 6호선, 9호선처럼 거의 뭐 진짜 말씀하신 2, 30분, 뭐 40분에 한 대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솔직히 누가 그걸 타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버스가 낫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경기도권이면은 네네. 빨간 버스 요즘에 정말 종횡무진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용인 쪽에서도 그 버스 타면 한 40분이면 강남 오는 데들이 있는데 용인의 수지들. 네, 그런 데들은 사실 버스 타면 금방 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집값에 영향을 좀 덜 받는데
그 옆에 뭐 처인 같은데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수원 광교 같은 데들은 그렇죠. 한 35분 36분 지하철을 타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내려가서 올라오는 시간 따지면 똑같은데 거기는 훨씬 더 좋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열차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네. 도시개발하는 분들 책을 보고 나면은 네. 한동안 열차를 소홀히 했다. 한 2, 30년 정도. 네. 그러다가 요즘 몇 년 사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가 점점 전체 연령이 높아지면서 네. 자차 운전보다는 네. 대중교통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고 계신 게 아닌가. 특히 열차. 네. 근데 그게 대안이 GTX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 솔직히 합니다. 일반 열차도 좀 운행 간격을 줄이고 해가지고 하면은 네. 기존 인프라가 있으니까 좋은데 꼭 저 대심도까지 내려가서 GTX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또다시 강북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원래 서울의 발전 방향은 삼획이잖아요. 네. 강북 사대문, 네. 영등포, 영동. 네. 근데 강북이 그런 부분에서 기능을 좀 줄어들었고 네. 영등포는 공업 중심이었는데 공업이 서울에 빠져버리면서 기능이 줄어들면서 네. 사실 서울은 일획도시가 됐죠. 강남 일획. 그렇죠. 뭐 사실 3도심이라고 하지만 네. 그 사실은- 광화문하고 뭐 여의도 합쳐서 강남보다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왜 여의도는 안 뜨고 강남 뜨냐 그러는데 그건 말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강남은 배우지 넓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GTX도 결국 강남으로 오냐 안 오냐가 지금 성패를 가르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GTX 전체가 뜰 것이냐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지금 버스 타면 뭐 1시간 반 막 걸리고 그렇습니다. 비 오면 뭐 난리 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건 어쨌든 확실하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라는 면에서는 뭐 없는 것보다 당연히 100배 낫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어떤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 자주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금액도 뭐 한 2, 3천 원이어서 쉽게 타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죠. 아직 변수가 좀 있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너무 싸면 또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적자 나오고 신분당선 라인처럼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말씀처럼 네. 이제 지상교통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박사님이 아까 그레이터 서울, 네. 그러니까 서울을 약간 좀 더 광역화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아까 춘천 원주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경기권 정도 특히 경기 남부에 가면은 뭐 가장 대표 도시가 수원, 그렇죠. 뭐 이런 있잖아요. 수원, 평택 이렇게 네. 있죠. 그러면 경기 이 남부 쪽은 뭐 어떤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대서울을 말씀하셨길래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수도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서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네. 이게 면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봐야지. 선으로 봐야 예.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이 경우는 꼭 도보시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는 주변으로 발달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경기도 가평이나 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같은 데가 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받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거기는 이 선으로 잘 연결되지 않거든요. 우리 이천시도 북쪽은 연결되지만 LG로 네네. 남쪽은 좀 다르거든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이 수도권 규제를 받다 보니까 장호원보다 충청북도 음성 감곡 같은 데가 네. 더 오히려 대학 같은 걸 짓기 좋은 거예요. 이 규제를 안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네. 대서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네. 이건 말하자면 불가사리 형태인 겁니다. 이렇게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아산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열차라는 건 거점을 잇는 거니까 그렇죠.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별 모양처럼 간다 이거죠. 이 면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요즘에 그 전에 이제 주목했던 것은 네. 원래 이제 경부선 라인이 있는 그게 원래 중요하고 천안까지 가는 그렇죠. 경부선은 뭐 우리나라 핵심이니까. 핵심이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KTX가 뚫렸고 네. 그리고 SRT가 뚫리면서 네. 그 생각하시면 이런 모양이죠. 네네. 여기가 서울역 이쪽이 수서 네. 이 삼각형 안은 다 전부 다 아마 확장 강남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탕정이 있는 네. 거고. 네네. 근데 이 지역들은 국가철도망들이 만들어지는 중이라 네. 아마 서울과 약간 관계없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철도가 지나지 않는 경기도의 서쪽 지역. 말하자면 화성시 서쪽, 네네. 남양읍에 가면 화성시청이 있는데 그쪽이나 그 남쪽의 평택에서도 네. 열차와 관계가 없는 안중, 포승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선이 반대로 없는 곳들은 좀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네. 봐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 철도를 놓기에는 네. 그쪽 인프라가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인구수도 존재하고 그렇지 네. 않은 지역은 아마도 지금 이번 4차 국가 철도망이 철도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 수많은 꿈 같은 노선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많은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철도나 도로는 정말 예산이 잡혀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부분은 안 잡힐 것 같다는 안타까운 예측을 주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니라. 그냥 계획을 놔두고 있죠. 그냥 방치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박정희 정권 때도 정말 삽까지 푸고 멈춘 데도 많습니다. 철도들.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뭐 다 백지화되고. 사실 어떤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서류에 글씨 써놓은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걸 뭐 믿을 수는 없겠죠. 나중에 현실화되는 거는 정말 많은 난관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그 기대 심리도 네. 제가 이번에 그 강서구 방화동에 답사 갔더니 네. 거기에도 GTX가 여기서부터 강남을 갈 거라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을 안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앞에. 네. 그래도 포함해서 투자죠. 네. 아니, 뭐 나중에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대서울의 이 개념에 사실 엄청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천이잖아요. 인천만큼 큰 도시는 지금 수도권 안에는 없는데 없죠. 서울이 수원이 뭐 100만 좀 넘어가니까 성남 그 정도고. 네. 근데 인천은 훨씬 크잖아요. 300? 네, 300만 그 정도 될 되잖아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천이라는 것은 이 대서울의 개념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서울 이전에 식민지 때는 대경성이란 말이 있었는데 네. 대경성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인 거죠. 경성, 서울과 인천. 네. 이 라인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스타트는 일본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천 구도심이라 불리는 지금의 계양장 쪽에 네. 주차장을 만들면서 네. 여기와 조선의 중심인 경성을 잇고 싶으니까 네. 이 경인 개념을 만든 건데 네. 결국은 이게 한국 발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영등포가 뜬 것이고 한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 현대 한국의 발전 라인이 동남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경인이 소외됐죠. 그걸 느끼는 것이 네. 신도림역에 딱 계셔서 열차를 기다려보면 압니다. 거기서부터 수원 천안 가는 것은 네. 한 3번 오면 인천 한 번 와요. 맞아요. 20-30분 한 대. 아, 잘못하면 또 확 또 꼬이고 막 그래요. 아. 잘못하면 30분 한 대 오잖아요. 네. 제 지인인 KTX 기관사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KTX 기관사지만 인천분이라 네. 철도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네. 너무 인천을 홀대한다. 원래 인천 서울 라인은 이런 게 아니다. 네. 더 중요했다. 네. 근데 이게 현재의 현실인 거죠. 수원이나 말씀하신 수원이나 이쪽 성남 이쪽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소홀했지만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경기도 주요 지역보다도 부동산 움직임이 덜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면에는 구도심이 워낙에 오래전부터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잘 살 수 있게 만든 곳은 시간 지나면 낙후돼 버려서. 아. 근데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좀 예를 들어 용현동 같은데 네. 아마 인천 낯서실 분 있으시니까 네. 인천 계양장이라 말해지는 구도심과 송도신도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용현동은 이쪽이 최근에 대규모 택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공장 빠지면서요. 거기도 네네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축으로 이제 발전을 추동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의 신도시라고 하는 구월동 같은데 시청 있고 한 네네. 터미널 있고 이쪽들이 같이 서울과 맞물려서 여기가 이제 과연 서울까지 출퇴근 것인가 권인가 하면 좀 볼 여지가 있지만 네. 아마 반 정도는 서울 출퇴근이고 네. 반 정도는 인천 및 대서울의 남부권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값이 좀 다시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아요. 요즘에 뭐 인천은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서울의 어찌 보면 축소 버전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 게 그 공장지대 같은 것들이 그렇죠. 또 어찌 보면 택지가 다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죠. 쉽게 개발을 또 할 수 있고. 그게 일제 때부터 있던 공장제대가 이제 네. 다 빠지는 거라서 그리고 워낙 낡은 동네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재개발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막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약간 난관이 되는 게 특히 이제 계양장 쪽, 중구 동구 쪽이 네.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못 짓고 해가지고 주민도 빠지고 한다라고 하는. 아, 그러다 보니 좀 다 밀어버리자라는 이 기백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다 또 다 밀 것 같지도 없지 않는가. 좀 몇 개 남기면 좋은데. 네. 그리고 아마 읽어보셨어요. 괭이부리 마을 이런 거. 네. 약간은 남겨둬도 좀 사람 숨통이 트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쪽 행정가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도 서울처럼. 아, 인천은 사실 입지로 보면은 네. 사실 뭐 인프라들도 어쨌든 지금 뭐 다 구축은 다 돼 있는데 돼 그냥 있죠. 집이 너무 낡은 거죠. 그렇죠. 집이 너무 낡고 그냥 너무 과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현대 사람들은 좀 약간 불편하다고 그렇죠. 느낄 뿐이지 맞습니다. 입지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전혀 없죠. 그리고 서울에는 없는 바다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송도라는 그렇죠, 신도시로 그렇죠. 지금 발현이 된 건데 맞습니다. 송도는 정말 살기도 좋고 가보면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해놨는데 다만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국제타운으로서 독립시킬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국제타운이 안타깝게도 꿈이 실현되지는 않다 보니까 네. 서울과의 연결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버려서 그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산처럼 완전 좀 독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네. 확장 서울의 힘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냥 경기도, 서울, 뭐 인천 이렇게 면으로 행정구역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서울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래서 선으로 다 이어지는 곳들이 결국에는 어떤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같은 서울이라도 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어디와 비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전 그래서 흔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서울의 집값이란 말이 좀 너무 막연하다 생각해요. 많은 경우는 아파트만 생각하시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집도 많거든요. 네. 사실 되게 이상한 개념이죠. 나는 서울 사람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경기도에 있는 뭐 판교의 집보다 더 비싼 집에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근데 그냥 경기도, 서울 뭔가 이런 행정구역 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리고 판교 분들도 어떤 분들 난 서울 사람이다 하는 거고. 그렇죠. 뭐 강남 접근으로 따지면은 뭐 웬만한 서울 다른 구들에 비해서 판교가 훨씬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과천 분들도 그렇죠. 전화번호도 02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경기도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광명도 그랬죠. 광명도 2번 쓰고. 네. 그리고 서울 도시가스 쓰고. 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은 광명, 과천, 성남은 서울 편입이 될 예정이었죠. 아, 광명, 과천, 성남. 성남은요. 그 중에 성남이 먼저 그게 아니라 독립시키자로 갔고 원래는 철거민을 보내서 위성도시를 만들자고 네. 하는 방식으로 철거민을 없애려다가 네. 광주 대단히 사태라고 하는 게 일어나 버리면서 네.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시로 독립시키고 서울 시내 철거민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관악구라든지 강북구, 양천구 같은 데 보내는 네.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목동 이전에 양천구가 개발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성남이 만들어졌다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위성도시를 아니 서울에 붙어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네. 광명과 과천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서울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서울이라는 게 살기 쾌적한 수도권 내의 어떤 입지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초기의 대서울인 거고. 오히려 더 쉬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천안하고 원주, 양주까지도 결국에 대서울 여기에 거죠. 다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 전체가 아니라 철도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로. 특히 요즘에 양주가 덕정들이 눈에 띄죠. 네. 그게 아마도 동주천이 좀 이제 안정되면서 양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양주 가보면은 사실 군사도시거든요. 군부대가 참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의정부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네. 파급 효과로서 네. 양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양주만 해도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는데. 멉니다. 1호선 네. 타면은 저기 제기동부터 착착 열차가 줄어들어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소요산까지 가면은 띄엄띄엄 있는 30분에 한 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로 아마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차를 믿고 가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어떤 뭐 도시가 압축적으로 컴팩트 시티화가 된다면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이 개발될 수 있는 입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개발됐고 원주, 천안 뭐 여기도 어쨌든 다 연결은 돼 있으니까. 원주의 혁신도시 주변. 그러면은 경기도 조금 더 나가서 경기 이 동남부라고 해야 되죠. 이천하고 말씀하신 원주 이쪽 라인은 여주 이천 라인은 지금 뭐 선으로 연결은 됐어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철도가 연결은 돼 있는 상태. 이제 시작이죠. 네.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정말 논밭에 그냥 지하철이 하나 떡하니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그게 초기 송도가 그랬고 네. 초기에 마곡이 그랬고 네.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국 시민의 기억에는 네. 내가 사는 아파트 밖에 논밭이 있었다라는 네. 창밖을 보였다. 이 기억이 원초 기억인데 지금 그게 여주 이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 판교가 뜨면서 광교 중앙부터 퍼지는 여주 라인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경강선 네, 네, 라인이. 네. 그리고 그 경강선 라인이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수려선이라는 철도 라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수려선. 수원 여주선. 아, 수원 여주선. 결국은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50년 만에. 이게 왜냐면 지형이 그렇게 열차를 놓을 수 있는 지형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뭐 지형이 바뀐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핵심 중 하나는 지형이다. 그러니까 그게 임장의 중요성인 거죠. 결국 가서 네. 지형을 봐야 네. 그냥 어느 지역 무슨 신도시를 모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긴 지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건설할 때 보면 뭐 산 하나 미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말 공사비라는 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맞습니다. 주는 게 맞습니다. 땅의 모양이거든요. 영동 개발, 여의도 개발 때는 너무 흙이 부족하니까 파괴했지만 네. 웬만하면 그냥 지형 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깎아버리면은 물난리합니다. 강남 사람으로서의 공포가 있어서 물에 대한.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주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색과 마찬가지로 상암으로 뜨는 것처럼 여주도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그것이 저 개인적인 취미로는 이천 남부 장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원래 성남에 있던 육군 교도소 같은 거라든지 네. 위례에 있던 군부대가 장호원에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성남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받은 건데 군부대를 여기까지 만약에 도시화가 된다면은 저는 네. 경기도 전체가 이제 대서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양평, 가평은 빼고 그쪽은 아마 상수도 보호 지역이라서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 박사님은 어쨌든 서울의 이 시간의 흐름을 쭉 공부하시고 봐 오신 분으로서 향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서울의 미래라는 어떤 모습으로 좀 펼쳐질 것인가, 어떤 뭐 일종의 뭐 상상도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 흔히 말씀드리면 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모양이요? 예, 여기가 서울 경기 북부 쪽은 네. 안타깝게도 더 이상 큰 확장은 기대가 안 되고, 그 저 같은 이제 집을 사려는 네. 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당인 거고. 네. 전 사실 양주나 파주 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은 네. 서울은 빼곡하게 철도망이 가득 찰 거고, 네. 이쪽으로 인천부터 원주, 춘천까지, 네. 그리고 아산, 평택, 그리고 천안까지 이런 식으로 선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불가사리가 이렇게 반 접혀가지고 이렇게 이 느낌 밑으로 내려가는 요런 거죠. 조개 모양처럼 이렇게 밑으로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서울의 가장 핵심 중심지는요? 중심지는 요즘에 경전철을 열심히 놓고 있는 것처럼 네. 좀 더 놓을 것 같습니다. 저 도쿄 23구는 네. 법을 깨진 뒤에도 사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더 촘촘하게 갈 것 같습니다. 서울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TX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그 수요들이 막 분산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크게 분산되진 않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 있지만 네. 물론 요즘 실제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교적 오르기 때문인 건데 네. 그런 중에도 아직 좀 고저차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고저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도로망은 확충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네.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 불꽃들인데 네. 이 불꽃들이 사그라드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당위가 아니라 예측입니다. 네네. 그 지방의 중소도시나 뭐 수도권에 있는 아까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않는 지역들은 점점 약간 소멸의 단계를 가고 그런 것들이 소멸까지는 아니라도 좀 축소 단계로 하는 거죠. 축소의 단계로 가고 그것들은 또 이게 서울이든 뭐 아까 말한 선으로 이어진 그렇죠. 곳으로 계속 그러니까 몰려오면서 아마 중부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세종권, 세종 대정권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국회 세종 분원을 만들기로 네.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전 세종 한 권역하고 맞습니다. 부산 권역, 맞습니다. 수도 권역. 맞습니다. 이게 아마 네. 미래 한국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종이 역할이 크다 생각해요. 여기게 잡아줘야 네. 그나마 서울을 몰리는 게 좀 분산돼서 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살만한 동네라는 거는 서울을 떠나서 이쪽에 가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들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건데 억지로 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를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이 그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 서울이 좀 한국에서는 좀 치우쳐 있어요. 전 통일이라는 게 쉽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했을 때는 너무 위라서 다른 지역 분들한테 너무 폐를 많이 끼쳐요. 여기 인프라 몰려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대구분도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늘 주말마다 서울까지 오시는 힘들게. 그렇죠. 세종이 커주면은 네. 여기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전국을.
그렇죠. 막상 세종이 진짜 한 2, 300만, 예. 400만 권역으로 만약에 된다고 대전 하면 청주가 해가지고 4, 500만 돼버리면은 이건 네. 아주 훌륭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뭐 인프라들이 맞습니다. 작동을 많이 하겠죠. 언론에서 이제 서울로 몰린다 말하는데 저는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확장 강남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냥 한강 밑은 다 강남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계속 가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서울부터 뭐 경기 뭐 전국을 다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아까 말한 어떤 지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인구의 그런 흐름이랄까? 인구의 어떤 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렇죠. 군사적인 상황이 이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주거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색다르고 난 몰랐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교수님한테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좀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또 한번 임장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장도 해보시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차로 다니시면은 네. 그 지형을 못 느끼세요. 걸어 다녀야 이 미묘한 언덕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의 단지라도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조금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그렇죠. 향후 고령화 시대를 좀 예측하는데 맞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시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